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4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여전히 덕질 중인 린입니다. 몬스터헌터 월드에 빠져있는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네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자연농원과 소년소녀 편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갔던 자연농원과 또 여러가지 추억들, 랜드월드들 네네. 얘기할 건데. 랜드월드래. 그렇지. 랜드 앤 월드. 네, 그 전에 우리가 지지난해였나요?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본 중인 예삐 어머님께서 선물 주셨잖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 이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듣고 넌 웃었어요. 예삐 아빠가 예삐 이야기네 하고 갑으로 다운로드 해놔야 한다고. 아무튼 네 분 모두 받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분 가로치고 민님과 사카리님은 같이 세 분류로 보냈는데 선물 얘기죠. 네네. 조금씩 다 달라요. 취향을 잘 모르지만 방송 듣고 나름 유추하여 보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하고요. 파머 맞고요. 그 뒷마당엔 조금 기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린님이 제가 위험한 글을 썼다고 오라면 간다고, 민님은 낯짝 두껍다고 하셨는데 당근 옷이라고 쓴 거고요. 전 빈말 안 하고요. 미국에는 유난히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고 저랑 예삐 아빠도 당근 있고요. 그냥 좋아서 같이 살아요. 어떡해. 오시면 집이 작아 예삐방을 쓰셔야 하니 알러지 있으시면 힘드니 일단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샘플 안에서 다리 하나 건너고 차로 40분 거리 정도. 버클리 대학에서 한 5분 거리예요. 차로. 와우. 그러니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집이 작아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라고 그 예삐 아빠 예삐 사진 보내달라 하셔서 보냅니다. 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양파가 감사합니다. 나온 학교지. 네. 그렇지. 조금만 더. 싸이 아니야, 싸이? 아니야, 그건 이름만 똑같은 버클이야. 아, 그래? 네, 다른 버클리. 그 서울대와 서울예대 같은 거야.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버클리 하면 음대라고 나오게끔 한 그 학교죠. 아니 그리고 제가 그래서 또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스타에 제가 또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신 선물을. 그래서 이제 저도 청취자님 선물이라고 하면서 오라면 진짜 간다고 해시태그를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삐 어머님께서 예삐를. 예삐 사진도 보내주시고 DM으로, 그리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은 이제 예삐 엄마는 이제 인스타를 안 하셔가지고 예삐 아범님 걸로 다셨는데, 아니 또 여기도 이제 빈말 아니라고 잘 들었다고, 그리고 옷이라고 쓴 거라고, 당연 환영이라고. 네.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정말 가야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또 그 원어원 해외 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어원이 미국에서 해외 투어가 있다는 그런 인스타에 그런, 저희 말로 하면은 90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편집해도 되는데, 어쨌든 미국 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삐 어머님이 이거 아시는지 언어불고도 들으신다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진짜 갈 수도 있어요. 그 고양이가 네. 예삐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이쁘게 생겼어, 네. 진짜. 그 고와요, 고와. 곱게 생겼어. 아니, 나는 고양이한테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곱게 생겼어. 미묘과.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 계시다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은 더 감사하다는 네, 거죠. 전 세계 정치자님들.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 땡큐. 팟빵 리뷰를 읽겠습니다. 다니엘루님께서 패스트푸드 편 잘 들었습니다. 방송 들으며 쇼핑몰로 돌아다니다가 못 참고 버거킹을 가버렸네요. 저에게 롯데리아에서 가장 쇼킹했던 메뉴는 역시나 리브 샌드였습니다. 햄버거는 둥근 빵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게 만든 메뉴였죠. 그래서 버거가 아니라 샌드였을까요? 방송 중엔 불새버거로 바로 넘어갔었지만 불갈비버거도 기억이 남습니다. 리브 샌드처럼 긴 빵 플러스 롯데리아의 맛있는 불고기 소스의 조합이라 즐겨 먹었었죠. 현재 롯데리아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들고 기차를 탑니다. 맥도날드는 아직 국민학교 이름을 쓰던 1, 2학년 때 처음 가본 것 같은데 그땐 세트 메뉴가 딱 4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빅맥, 맥치킨, 치즈, 휘시. 피시가 아닙니다. 휘시. 요렇게요. 저는 맥치킨을 좋아했었죠. 초6 겨울방학 때 호주 시드니에 놀러갔다가 당시 한국에선 팔지 않았던 썬데와 맥플러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새로운 맛에 눈을 떴었죠. 저도 오레오 들어간 맥플러리를 먹었는데 지금 먹어도 그때 처음 느낀 맛까지 나진 않네요. 지방에 살다 보니 KFC를 접한 건 90년대 후반 플러스에서 2000년대 초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TV나 신문 광고에서나 봤었죠. 95년쯤인가 신문에서 KFC에서 치킨을 사면 파워레인저 피규어 비스무리한 걸 준다는 광고를 보고 무척 먹어보고 싶었지만 촌동네라 KFC가 없었던 시절이라 아쉬웠었죠. 나중에 KFC가 입점했을 때는 징거버거와 타워버거를 주력으로 즐겼습니다. 버거킹은 성인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빅맥보다도 거대한 와퍼의 크기에 경악, 불향나는 패티에 또다시 감동. 그때 이후로 맥도날드보단 버거킹을 즐겨갑니다. 패티가 2장 들어간 더블 와퍼를 좋아합니다. 어제 버거킹 갔을 때 빅킹이라 메뉴가 있길래 뭐지 저건 하고 시켜봤는데 맥날의 빅맥과 조합은 똑같은 조합의 패티 2장의 중간에 빵이 있는 햄버거였습니다. 맛의 핵심인 소스는 빅맥이 우세, 패티는 와퍼 노하우를 가진 버거킹의 우세였네요. 빅킹의 빅맥 소스를 뿌려 먹으면 딱일 듯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햄버거. 그 햄버거 얘기 한참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네. 스페인에 갔을 때 특산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슈토나 하몽을 넣어준 거나 뭐 이베리코 흑돼지 버거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맨날 한우를 밀잖아요. 그렇지. 한우버거. 맨날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우인데 이거를 호주산으로 하면 이 맛이 안 나나. 똑같잖아. 왜냐면 양념을 끼얹어서 주니까. 제가 그렇죠. 그 물음을 최근에 저희 원원이 하고 있는 그 와규버거 있잖아요. 네. 롯데리아. 네. 이 와규의 맛이라는 거는 과연 한우와 많이 다른가? 근데 실제로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이렇게 구웠을 때 다른데 네. 그거는 근데 알겠는데 양념을 끼얹어주잖아. 양념도 끼얹잖아 그 위에다가. 심지어 롯데리아잖아. 그 이제 그거는 모르겠네요. 햄버거를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패티를 요래조래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맛의 차이가 근데 이 소고기의 육질이 다르다고 하니. 근데 이렇게 소가 많은 남미 이런 데서 먹으면 확실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소가 많은 남미.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르긴 할 거다. 아니 거기 인구보다 소가 많은 나라들이잖아. 그보다 소가 많대. 그게 그 소의 결국 육질을 결정하는 게 소가 먹는 그 사료와 뭐 이런 거에서 결론된 거기 저희가 얼마 때문에. 전에 스테이크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거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 소고기의 육질을 가늠하는 것이 품종별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걸 먹이냐에 따라서 넷플릭스에서 다르다.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했는데 어서 먹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저도 그 막걸리를 설악산에서 먹었더니 아 안 취해. 그게 맞아. 안 취해요. 그게 호흡으로 빠져나가는데 공기가 맑고 차가우면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간대. 왜 민씨 그래서 얘 성현들이 그렇게 사는 물 좋고 공기 좋은데 돗자리를 깔고 술 먹는 거지. 시조를 부며 그렇죠. 실을 왜 읊었겠냐고요. 일단 한 잔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거 오그라든다 하면서 시를 꾸겨버리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연애 편지랑 똑같네. 네. 히토미를 켜자님께서 참 초딩 때 롯데리아에 가면 지방소도시에 사는 어린이의 욕망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사람을 홀리는 CM송, 부금, 그리고 지금이야 시그니처 버거조차 저질 버거뿐이냐는 비아냥을 받는 롯데리아지만 그때로 대리버거의 문화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대리는 진짜 아무튼 시간을 흘러 드디어 작년에 우리 시에 버거킹이 생겼습니다. 와 한 입 먹는 순간 오바마가 웰컴 투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만 같더군요. 아메리카. 그래도 역시 최고는 맥도날드의 더블 쿼터 파운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치요. 그 뻑뻑하고 양파와 케첩 맛 이외엔 고기만 느껴지고 한 개 먹고 뭔가 또 먹으면 뒷골이 땡기고 혈관이 막힐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무튼 냉장고 냉동실보다 추운 겨울에 진행자분들의 건강과 수도관의 안녕을 빕니다. 좋은 수도관의 방송 안녕. 감사드려요. 라고. 이제 이 댓글을 보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집 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집 세탁기가 과연 돌릴 수 있는가? 올해는 잘 버텨줄 것인가? 아. 네, 저희 집 세탁기가 다시 뻗으셨습니다. 다 뻗지 않나요?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얼어서 뻗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뻗어요. 네, 그럼 이제 물이 역류하시거든요. 네. 칼칼칼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 보면은 물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붙어있고. 그러면 이제 특히 앞베란다에 그렇죠. 세탁기 설치하신 분들 절대 돌리지 네. 말라고. 5층 라인 물 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저희 집은 이제 앞에도 뒤에 다 터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빠지는 그거에 이제 뒤로 그냥 그 연결해 놓은 그쪽으로 그냥 빠져야 되는데 물 빠지는 대로 안 그러면 그냥 장판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역류하셔가지고 집안이 이제 침수. 난리 난다. 재밌었어요? 제 작업실은 변기가 얼었어요. 저희 작업실도 변기가 얼었어요. 네. 그 변기 딱 뚜껑 열면 나오는 그 수면이 아예 얼어가지고. 그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얼어가지고 화장실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로 녹였어요. 뚜러뻥으로 이렇게 건드려봤더니 그냥 빙판이야, 빙판. 꽝꽝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야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뭐 화장실에 딴 데 갔으면 돼. 참지 뭐. 예. 그래서 얼었어요 라임을 맞추자면 저희 엄마 좀 아프셔가지고 집에 좀 계셨었거든요. 이제 어제 염력을 보겠다고 가족 4명이 이제 다 나왔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변 CGV를 갔는데 강변 CGV 이렇게 다 보고 나오는 길이 이렇게 한강 조망권이에요. 한강이 얼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계셔가지고 언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얼어가지고 눈까지 쌓여 있으니. 얼은 것 중에 재밌는 걸 얘기해드리자면, 네. 제가 뭐 채소 같은 거 꼭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애들 아니면 감자, 양파, 대파 이런 거 베란다에 두잖아요. 실온으로. 오 마이 갓. 근데 냉동이 된 거예요, 애들이. 프리즈 되셨군요. 그래서 양파가 투명해졌어요, 얼어가지고. 나 그 느낌 알아. 그래가지고 파도 그렇고 그래서 야채를 얼지 않게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그만큼 춥다는 거죠. 그래서 저 대파를 원래 냉장고에 흙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넣는데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얼까봐 냉장고에 넣는. 그게 차라리 보호하는 길. 그게 너무 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까봐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언다고 이런 얘기 들어서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는데, 예전에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반자 살 때, 거기 화장실이 자주 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화장실은 안 얼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물이 나가서 이제 정화조로 빠지는 호스가 있었는데, 그 호스가 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을 내려도 물이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거를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주전자로 호스를 이렇게 슬슬슬슬 하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한 2번 정도 하고 나서 그 물을 딱 내리면 갑자기 와 하면서 거기에 있던 얼음들이 겉에 한 면만 녹으면서 이렇게 쫙 쏟아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그 오물들이 함께. 네.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상상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 구멍에서 그것들이 얼음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근데 그거를 매년마다. 네네네. 요즘에 세탁기도 그래서 온수로 빨라고 써있어.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혹하는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뜨거운 물 부으라고 했잖아요, 변기에. 네. 싱크대 물도 얼었거든요. 작업실에 워터가 없어. 맞아. 노워터. 네. 저희 작업실에는 또 수도가 얼까봐 착실하신 분이 물을 틀어놓고 갔어요. 네. 근데 이게 물이 흐르면서 폭포처럼 얼어붙은 거야. 틀어놓는 게 의미가 없어. 정방폭포같이 이렇게.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그렇게 물이 기둥이 되어 있는 거 세면대. 물기둥. 이게 뭐야? 남극에서 오신 분도 한국이 더 춥다고. 맞아. 남극 기지에서 오신 분. 정말로? 한국이 더 춥다고 기지로 보내달라고. 트위터에. 이런 방. 유명한 짤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이 그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배우 하정우 씨 페이보릿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요? 네. 그 잡지 인터뷰에서 신과 함께 때 마지막에 먹고 싶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뭐 김향기 씨나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이런 얘기했는데 혼자 하정우는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역시 먹방의 신. 저 아는 어떤 단편 영화 배우는 페리카나 반반 치킨. 좋지. 네, 알겠습니다. 맨날 피곤해님께서 피자헛 예전에 도우 테두리에 맛살 들어간 피자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네요. 시푸드요? 저희 집이 엄청 시골이라 그 피자 먹으려고 피자헛까지 나와보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띠동갑 차이나는 언니가 취직하고 사줘서 먹었던 피자헛은 정말이지 그 흔한 우유조차도 맛있더군요. 우유도 줬나? 뭔가 시키면 주지 않았을까? 원래 피자집은 우유 많이 팔아요. 학교 급식으로는 늘 비락우유만 먹었던지라 피자헛에서 주던 우유의 고소함과 샐러드바의 신세계. 피자 자체를 이젠 잘 안 먹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때 정말 피자헛은 저의 신세계였지요라고. 맞아. 유지방분이
싶으면 이제 달죠. 고소롭죠. 네. 근데 피자헛에서 샐러드 바를 처음 경험하잖아요. 근데 저 생각나요. 거기 페보릿이 단호박이랑 저한테 그거 푸딩 같은 거. 그렇지. 젤리 푸딩.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피자 편이 피자 나올 편이 겁니다. 네, 좀 더 그만 얘기하세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 저는 저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함께 즐겨요, 피자헛. 이것만 들어도 왠지 되게 풍요로운 어떤, 가족과 함께. 그만 알아. 그리고 그거랑 거기서 포장을 하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포장지를 종이깍으로 해놓고 그 위에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줘요. 빨간 끈으로 그 끝마저도 멋있어. 멋있대. 아니 근데 그게 또 묶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모지게 묶어줘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네모형이 아니고 네모를 만든 다음에 끝에 마지막을 이렇게 약간 세모지게 묶어줘서 오선으로 되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먹다가 포장도 돼. 맞아. 난 그것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보통 샐러드 바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맞아, 피자를 맞아. 싸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찌저찌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을 해달라면 해주고 그렇게 하는 용기가 따로 있고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갈 수 맞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라톤과 비슷하죠. 샐러드 바를 얼마나 먹냐. 네. 좀 한치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황영조입니다. 금메달리스트. 그것도 있었어. 뭐냐면 콜라를 무한정으로 리필을 피처로 해준다는 것도 되게 맞아. 그렇죠. 하자. 야, 놀이공원 얘기하지 말고 피자 얘기할까? 오늘 그날인가요?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피자 얘기하고 싶구나. 입이 근질근질하나? 네, 피자를 팔았던 놀이공원으로. 네. 아니, 먹을 거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신나해, 다들? 먹는 게 재밌으니까.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먹을 거 얘기는 좀 띄엄띄엄 해야 돼. 네. 너무 과열됐어. 네. 댓글창도 가열이야. 네. 여튼 추억의 자연농원과 소년소녀편을 2부작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일단 자연농 얘기부터 해야죠. 네, 저 6살 때 처음 갔어요. 그럼 몇 년도예요? 몇 살이면? 6살은 93년도. 93년도. 아니, 93년도인가요? 더 어리지 않아? 92년도인가? 뭐 2 아니면 3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93년도에 꿈돌이. 노태우 때야, 노태우 때. 꿈돌이를 내가 7살 때 갔으니까 그 전이야. 아무튼. 자연농원. 자연농원. 네. 92년도쯤. 자연농원 좋죠. 그게 생각이 나요. 애기들이 데리고 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놀이기구를 탈 때 키가 안 되면 안 태워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네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려면 기린 목에 이렇게 눈금이 맞아, 있었어. 서야 돼. 네. 입구 앞에 있었어, 그거. 그거 이제 판넬이. 되면 하고. 근데 그거를 못 타더라도 애들이 놀기가 좋은 게 자연농원이 항상 꽃을 많이 심었어. 자연농원이니까. 네. 꽃을 심는데 가령 그런 거야. 봄이면 튤립, 5월 더울 땐 장미. 그렇지. 가을 되면 국화. 그거를 이렇게 뭔가 포장을 하잖아. 튤립 축제. 장미 축제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페스티벌. 거기서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올 거잖아. 그렇지. 꽃밭에 애기들이야. 그리고 꽃이랑 키가 거의 동등해요. 그래서 머리 하나만 더 있어. 그래서 유치원에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그 단체 사진에 박아줘요. 93년도 무슨 유치원 봄 소풍 며칠. 그럼 처음 간 게 이제 소풍으로 간 거였어요? 네, 소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놀는데. 가족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네. 자연농원에서 시컷 놀고 그때도 좀 거기서 놀고 그다음에 동물을 보면서 내가 좀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 이렇게 좀 애가 어수룩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야 호랑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고. 그러면 놀래서 막 되게 기겁을 했던 생각이 나. 파충류는 잘 보면서. 좀 보고 싶어하죠. 파충류 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렇게 놀면서 동물원과 그 꽃밭 이런 게 제일 먼저 약간 생각나. 자연농원이랑 아이덴티티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놀이기구보다는 어린이 대공원하고는 완전 다른 그렇죠. 차별화가 있는. 야, 그렇죠. 어린이 대공원 무서워. 어린이 대공원 얼마나 무서운데. 왜냐면 기계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잖아. 공원 얘기 때 다시 해요, 지금. 그거는 그거 가서 얘기하고. 근데 어쨌거나 자연농원은 용인이잖아요. 네. 되게 집에서 가기엔 좀 멀었겠다, 그죠? 근데 그때
내가 운전하는 건 버스를 아니니까. 타고 가잖아요. 네. 단체로. 단체로 가는 그러니까 거. 가족 봉고. 근데 아니, 그레이스 봉고. 아니야. 아니었어? 나 봉고 타고 갔는데. 아니 나는 뭐 40인승 이런 아. 관광버스 이런 아니 거. 학교에서 가는데 봉고 타고 갔다고? 뭐? 저 속세먹은. 속셈학원. 예. 속셈학원. 학교 아니죠. 아. 저희는 미차가동 때 갔어요. 근데 나는 몇백 명 다니는 유치원 다녔으니까. 몇백 명. 역시. 그러니까 클래스가 봐봐. 달라요. 유치원 다닌 사람이 있고 네. 속셈학원이나 미술학원을 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 어디를 다녔냐로 다른 거지. 그렇죠. 야, 나 다니던 유치원은 승승장구에서 지금 허허벌판에 수영장도 팠어. 오 마이 갓. 그것은 이제 어민이 최근 되셨네. 어마어마해졌더라고. 뭐 그런 데가 있죠, 예. 어. 굳이 뭐. 대단하다. 대학교 차례끼세요. 네. 어. 그 저는 자연농원에서 딱 기억나는 거는 요거예요. 그 얼굴. 이게 밀어넣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아. 이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딱 넣어가지고 사진 찍고. 맞아. 예. 사진이 있어. 예, 저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가트의 원조. 그 자연농원을 갈 때 이제 엄마가 김밥을 싸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저는 이제 동쪽 서울의 동쪽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동쪽에는 대표적인 월드가 롯데월드잖아요. 그쵸. 근데 롯데월드는 한참 뒤에 생기잖아요. 그렇지. 롯데월드를 갈 때 엄마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동네 아줌마 미리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 김밥을 싸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올 때는 진짜 근데 뭐 펼쳐놓고 먹을 데가 없다. 일단 부지가 좁죠. 네. 그리고 천정이 있는 게 깝깝해. 그렇죠. 후에 매지가 있는 데서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인공적이야. 그러니까 자연농원이나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엄마 가면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줘서 엄마가 되게 쇼크를 저희 엄마는 되게 김밥 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럴 때 갈 때 꼭 김밥을 그리고 꼭 가족들한테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거기는 벽이나 돌조차 불 나면은 환경 오염 나오게. 유해물질 나올 것처럼. 벽이 아니잖아. 가짜죠. 네. 똥똥 소리 나고. 근데 그 자연농원은 그냥 정말 넓고 여기저기 곳곳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자연농원이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4인용 테이블들이 다 막 이렇게 곳곳에 있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리고 저 거기서 엄마가 따라갈 때 그걸 사줬어요. 왜 뭐라 그래야 되지? 지팡이 같은 건데 이렇게 굴리면 날개가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나비. 아, 나 5만 원인지 알아요. 저거 왜 사나 싶었던. 저는 머리띠인데 위에 바람개비가 달려 있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뛰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그거 왜 쓰나 했던. 그리고 왜 햄버거 한 번 더 먹고 말지. 헬륨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큰 풍선입니다. 헬륨 좋죠. 그건 나도 샀다. 그건 좋죠. 헬륨은 어린이의 꿈이죠. 헬륨 아니 가스는. 근데 그게 나락 오를 것 같은. 그러다가 그게 항상 전철에서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거든. 맞아. 근데 놓치면 또 울어. 아저씨가 뛰어서 갖다 주고 그랬어. 그치. 아무튼 에버랜드라고 이름이 개칭되기 전에 그렇지, 자연농원. 그렇죠. 삼성이 소유하기 전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튤립 축제 갔었을 때 사진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 찾아봤는데 그때 사진이 있고 정말 제가 진짜 쬐끔해가지고 튤립보다 머리 하나 커요. 네. 거기 그리고 그런 방송을 많이 찍었어. 왜 뽀뽀뽀에서 야외 촬영하고 이런 거. 맞아. 그런 맞아. 축제 때 꼭 애들을 거기다 단체로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꽃 사이에 집어넣고 그 단체로 군무를 추게 하고. 씬이 좋잖아, 왔다. 그리고 애들이 가고 싶게끔 CM송을 부르는 그렇게 광고를 해. 맞아. 그 광고가 만화 끝나면 해. 그래. 지금 자연농원에서 튤립 축제가 한창. 그러니까 로티 로이가 너구리잖아. 그렇지. 롯데는. 그 자연농원은 거북이들이어서 캐릭터가. 서울랜드가 거북이였다. 서울랜드가 거북이였어요. 여기는 사자 뭐 이런 데였는데 뭔가 뭘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축제 기간에만 퍼레이드를 한다고 야간 개장을 한다고. 레이저쇼 뭐 이런 레이저쇼 거. 이런 거. 자연농원 이제 그딴 거 없고요. 저는 자연농원이 아직도 이제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동물이 어쨌건 내 눈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TV로만 보던. 근데 그 철창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철창을 뚫고 올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아저씨들이 겁을 줘봐. 애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얘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만화적 상상. 네, 그리고 그때 입고 갔던 그 점퍼가 하여튼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스타일이 좋은 점퍼였는데
거기서 막 구르고 어쩌고 하다가 옷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이런 걸 보잖아. 근데 더 어수룩하네. 그러니까 기린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 그게 왜 나 그거 아직도 이해할 수 있어. 기린이 진짜 직접 보는 순간 위압감이 정말 생각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린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보고 이렇게 전망대처럼 계단을 올라가서 기린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애들이 기린을 목도하고 남자애들이 막 우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지. 근데 코끼리나 사자 이런 거는 상상한 크기랑 비슷한데 기린은 너무 압도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초식이가 아닌 거지. 초식 귀요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란 다 내 품 안의 자식인데 걔는 그게 아닌 거지. 아빠보다 큰 거지.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토끼, 사슴 맞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슴 참 좋아해. 그런 노루과 좋아하고 새들을 보고 새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렇지. 왜 그러지? 정말 히치콕 새가 이해가 돼. 애들한테 트라우마야. 발 같은 데도 되게 날카롭고 맞아. 부리도 날카로운데 눈도 초점이 없어 새는. 맞아. 얘가 나를 보는지 쟤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움직임이 뭔가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무섭죠. 그래서 새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왜 익룡이 진짜 되게 무서웠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익룡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되게 큰 새는 처음 보니까. 쥐라기 공원 3를 보면 익룡이 나오죠. 되게 무서워하는, 동물원이 의외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무서워하는 데가 동물원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린이들이 취향이라는 것이 뭔가 그 무서움도 되게 중요한 취향이에요. 맞아. 무서워하면서 좋아해. 네. 그 공포소설 겁나 많이 팔리잖아요. 구수범수류 이런 것들. 구수범수. 겁나 좋아해요, 애들. 그렇죠. 그런 감각 자체를 좋아하죠. 그 귀신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이런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공포특급. 그러니까 학교 괴담 이런 거 엄청 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자세한 거는 괴담 편에서. 어쨌든 사카린의 데뷔작. 네. 자연농원에서 그렇게 놀다가 온실을 한번 데려가지 않아요? 맞아요. 농원이니까. 그러니까 학제. 농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옛날.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야. 그 요즘에 지금 나오는 사막 같은 거예요. 자연농원은 사막. 식물원, 동물원, 그다음에 어트랙션. 근데 그 습하고 더운 기분이 되게 생경하지. 그런데 처음 들어가 보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한 번 더 느꼈네. 거기 있는 거기서 보는 식물들도 평소 보지 못한 식물들이 많고. 이파리가 겁나 크고 막. 거기 그렇죠. 거기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열대에서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빠른 대신에 매우 나무가 물렁물렁합니다. 막 이러면 눌러보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이게 파리 지옥입니다. 맞아. 파리 지옥, 그렇죠. 꼭 제일 무서운 거를 머릿속에 많이 남잖아. 그게 생각나. 식충식물에도 파리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놓으면 집에 파리 모기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겁나 많아. 끈끈이 주걱 이런 거 끈끈이 보여요. 주걱. 맞아. 어렸을 때 좋아했죠, 그런 것들. 너무 신기해서 식물이 막 그거 먹는다는 게. 네. 한 번 이렇게 돌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그렇게 맞아. 하루를 즐겁게 놀고. 거기랑 서울에 있지 않지만 서울랜드라는 이름이 있는 그곳도 많이 갔죠. 과천 서울랜드.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바뀐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할까요? 해요? 네. 그다음부터 얘기해요? 보니까는 96년도인가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에버랜드로 바뀐 다음에는 캐리비안 베이가 진짜. 그럼 그전에는 캐리비안 베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그리고 삼합에 하나 더 얹어진 거야. 그게 따로 티켓을 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버랜드 티켓, 동물원 티켓, 그 다음에 캐리비안 베이 티켓이 따로. 캐리비안 베이가 그 무료 행사 이런 거 좀 많이 했어요. 그 입장 무료 뭐 이런 거. 광고도 초반에.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하고. 거기 왠지 느낌상 그냥 수영복만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구명조끼 입어야 될 것 그렇지, 같고. 그렇지.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뽀대남. 거기 안에서도 돈도 못 쓰잖아요. 그 팔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RFID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퇴근할 때, 신기했어. 퇴근이 아니지. 나갈 때 찍으면 이제 돈 나와서 너무 찜질방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생경했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실은.
어렸을 때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무대를 세워놓고 노래자랑 같은 걸 해. 그러면은 되게 일반인들 장기자랑. 늘씬한 비키니 입은 언니가 누나들이. 와가지고 머리 젖었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엄청 잘해. 원래 그런 누나도 잘하거든.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 근데 미리 심어놓은 애들 같은데? 되게 몸매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거 몸매 자랑하시는 분들은 알바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채워주는 네, 거죠. 나이트랑 같은 개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지 애들이야. 그렇죠. 이게 뭐야? 저는 이제 자연농원이나 에버랜드에 대한 추억이 뭐 몇 개 있긴 한데 가장 컸던 거는 제가 98년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온 거예요. 그래서 6박 7일 코스로 한국을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횡단했는데 일본 좋다. 재밌다. 용인에서 에버랜드를 간 거예요, 하루는. 네, 수학여행으로. 근데 저는 진짜 한 1년 만에 한국 와가지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고삐리들이 엄청 와 있는데 맞아. 그 정장을 입고 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그게 유행했으니까. 정장을 입고 에버랜드에서 놀고 있는 거야. 정장 입고 요정구두 신고. 네, 요정구두요, 맞아요. 난 이해가 안 간 거야. 이렇게 앞코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 꼬시려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군복 입고 가면 무료라서 군인들도 좀 있었어. 항상. 그건 이제 의도가 있는 건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입고 놀 수 있나?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이 아팠겠죠 집에. 엄청 아프죠. 옛날에 어떤 오빠 그 얘기했어. 그 OT라고 해가지고 옷을 잘 갖춰 입어야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스키장 갔다고. 옛날에는 그랬다. 모르니까. 죽었어. 네. 그러니까 뭔가 선배들한테 예의 바르게 보이려면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했더니 장소는 뭐 용평 리조트. 저는 에버랜드는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너무 넓어요. 넓지. 너무 넓어요. 하루 만에 이거를 마스터해야겠다는 거를 못하죠. 진짜 넓어요. 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논산 육군훈련소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크기가 가늠이 안 되니까는.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맵이 있어. 맵 있지만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거기를 가요. 그렇죠. 애들이 뭐 롯데월드도 그렇지만 그러면 아침에 7시에 만나요. 그래서 개장하는 시간이 들어가서 그치 10대 들어가야지. 보통 한 10시쯤에 개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줄을 서지 않고 모든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그런 것도 있어서 강남까지 셔틀 보내주고 있었을걸요? 네, 있었어요. 바로 가는 게 있었어요. 저희. 빨간 버스. 에버랜드 붙어 있고 종점. 양재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버스 오고. 동설 종합터미널 앞에도 있어요. 갈만합니다. 갈만해요. 네. 가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줄을 안 쓰기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지구력과 체력, 근력이 중요하죠. 인기 있는 그 기계 이름이 뭐 있었는데? 뭐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 말고 밖에 독수리 요새. 독수리 요새. 그게 최고 인기템이라 가자마자 거기서부터 줄을 서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그 독수리 요새가 이제 그 어트랙션 중에 원래 이제 청룡열차의 개념이 레일이 있으면 레일 위에 이제 차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건데 독수리 요새가 한국 최초로 그 레일 시스템이 머리 위에 있는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로 달려가는 느낌을 주는. 좋네요. 예, 사실은 이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나라의 그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트랙션을 물론 뭐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어쩌고저쩌고 되지만 어쨌건 간에 그걸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려면 그 나라에서 이제 사실 그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의 총본산. 그러니까 인간을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위험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주제인데 그거를 자랑하는 공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도. 예, 그렇죠. 설치하여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미도 바이킹이 위험하다. 하지만 사고가 뭐 물론 나긴 나지만 이제 그래도 안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버랜드. 그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 그건 당신의 취향이고.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맨날 이렇게 막 거절을 해요. 너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아니 민 씨는 되게 좋아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물건을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그렇죠. 엑스포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돈을 주고 왜 굳이 무서워야 돼? 자, 이런 거. 이게 오랜 이제 연인의, 그러니까 취향이 안 맞는, 그러니까 공포 취향이 안 맞는 연인의 오랜 그런
썰전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제 나는 별로 무섭지 않고 즐겁다. 일단 저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체로 가서 네. 탄다고 하면 굳이 못할 것도 없다인데 굳이 가고 싶은 저의 옛 남친은 그거마저도 싫다. 왜 내가 돈을 주고 저 무서운 걸 타야 되느냐. 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일반 입장권을 끊고 가방 모찌를 하는. 가방 모찌야. 가방 모찌. 사진 찍어주고. 네. 가방 모찌가 마음이 편하다. 저는 다 타거든요. 자유용권 안 끊고. 다 타야죠. 네. 저는 그냥 모든 걸 누려야죠. 저는 그냥 뭐 자유낙하 상태의 그 몸의 상태를 좋아해요. 우주 가셔야겠네. 네, 그래서 저는 우주 가는 게 꿈이거든요. 네. 이 친구에서 무중력 의자 좋아하잖아. 그치, 무중력 의자도 좋아요. 저는 중력이란 게 너무 인간을 올가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스텔라. 예. 중력을 가장 강하게 봤잖아 우리 중에. 어저께 이제 아시다 만화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찾다가 최근 영상인데 아시다 만화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스카이다이빙 체험하는 많이 컸죠?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바람이 엄청 나와가지고. 저 그거 봤어요. 네. 그거 뭔지 알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마치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같은 느낌, 유사 체험할 수 있는. 네. 가고 싶더라고요, 되게. 비싸. 네. 아이, 비싼 것도 러시아인가에서 비싸. 러시아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있는 건데 이제 일본에 건넜다고. 예. 그거 할 수 있어? 일본 가면? 일본 가면 할 수 있을걸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성룡 나온 액션 영화에 나오는데 그 이렇게 한쪽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서 막 걸로 날아가면서 막 싸우다가 반대 바람으로 발사지가서 반대로 가서 막 싸우다가 아래에서 위로 돼서 막 올라가면서 막 싸우다가 막 이런 거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게 가면 할 수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고 싶다. 근데 에버랜드에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타면은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도는 건 아닌데 그 에버랜드를 이렇게 관람하면서 나무 뭐 이런 거 모노레일. 맞아. 그거에 되게 좋게 코스도 길고 되게 평화롭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평화롭대. 많이 안 무섭잖아요. 우와 나무. 독수리 요새 평화롭지 않거든. 우와 이렇게 가잖아 독수리. 근데 그 모노레일 독수리잖아. 이글. 날카로운 발톱과. 근데 모노레일이 이제 사실 딱 그런 용도거든요. 난 그러니까 그 평화롭게 그런 되게 용도로 해서 좋아했어. 이제 거기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안식을 찾고. 예, 안식을 찾고 그리고 구경하는. 롯데월드도 있잖아. 그러면. 그쵸. 근데 제가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 타잖아요. 그냥 가는 건 빨리 가는 건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취미가 거꾸로 매달아나 잠깐. 됐지. 그런 재미로 타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때 나는 조금 겁이 많았던 게 뭐냐면 떨어져 죽을까 봐? 안전바가 벗겨지면서 내가 떨어질 거서 죽을 거라는 공포가 한 5분 넘게 지속되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 즐거움에서 타는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바닥에 딱 내려놔 주잖아요. 근데 네. 정신이 나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타면 되는데. 눈물 쏙 들어가네. 네, 눈물 쏙 들어갑니다.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안전바를 이렇게 잡고 막. 그래서 근데 왜 안도하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야. 차 위에서는 안 울었는데 내리는 순간 울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걸 타지 않으리라. 9살이었는데 내가 다짐을 했어. 그 명탐정 코난 만화책 1권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살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청룡열차에서. 예, 뒤에 그 네. 끈으로 해가지고 네. 목 날아가게 하는 거. 네. 예.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거길 갔는데 그 에버랜드에 그 나무로 돼 있지 않아요? T-익스프레스? T-익스프레스. 뭔가 구조물이. 응.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재질이 목재냐? 예.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 T-익스프레스가 T가 그 T죠. 생각대로 T. 생각대로 T잖아요. 그랬어? 그게 뭐야? 거기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거기를 따랐다.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 여기저기 TTL 존이 있던 시대야. 그래가지고 그거 연상시킬 수 있는 로고와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거 기다리면서 그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잖아요. 맞아. 장시간 자기 자사에 그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애들이랑 기다리면서 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근데 제일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무섭다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나 무서운가 보자. 그리고 전 또 약간 동쪽 부심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자이로 드롭이나 자이로 스윙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근데 뭐 탈만했다. 탈만했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 혼이 쏙 방금 이제 린님이 얘기한 거는 서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장르. 그렇죠. 왜냐면 예. 다리가 이제 다리가 그쵸. 예, 안 붙어 있는 장르. 그러니까는 스윙과 다리가 안 붙어 있는 장르. 그러니까는 결국은 스윙이랑 드롭은 그 그쵸, 독수리 그쵸. 요새랑 같이 붙여야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근데 이제 독수리 요새가 너무 하도 옛날에 나온 거니까. 독자적인 카테고라이즈네요. 그리고 예, 이거 나만 생각나지 모르는데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타라고. 해요. 그렇죠. 떨어질까봐.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안경과 지갑을 떨어뜨려. 그래. 누군간 떨어뜨려. 누군간 떨어뜨려. 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아니 그렇게 벗고 타라고 그러는데도 나 떨어진 적 있다. 뭔가 후두둑 떨어져. 그 놀이기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에버랜드 거 중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길다란 판이 그네처럼 된 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면서 도는 거. 네네. 돌면서 그거도 그래. 친구랑 3명이서 갔다가 그걸 탔는데 타고 나서 앉았다가 앉은 순간에 제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나 지금 슬리퍼 신고 있구나. 힘을 줘야지. 발가락에 힘을 줘야지. 심지어는 안경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쪽 손은 안경을 잡고 한쪽 손은 그 레바를 잡고 그 양쪽 발을 이제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아빠다리. 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거를 신경 쓰느냐고 쓰느냐고 즐길 수가 없었겠다. 즐길 수가 없죠. 아니 근데 그때도 언니들이 힐 같은 거 신고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막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어. 힐을 신고 그래, 양복 입으면 곱비리랑 다를 게 없지. 똑같은 거. 그 둘이 만나겠지 뭐. 그 넓은 데서 그렇게 힐 신고 다니더래. 그 둘이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네, 운명이네요. 요정부들랑 둘이 운명이네. 만날 거야. 그래. 송곳 같은 힐이랑. 근데 진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 중에 누가 꿀알바라고 그 에버랜드 인형탈? 아니 도색 알바 미대생이니까. 그래서 인형 팔아봐는 엄청 힘들지. 힘들죠. 근데 거기가 에버랜드가 좀 외지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이고 재워주는 알바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땡볕에서 그걸 막 칠하는데 약간 그 아라비아 궁전풍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색칠을 했는데 낡아 보여야 돼. 그렇죠. 약간 빈티지에서 빈티지. 색칠을 하고 사포로 밀고 색칠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여름 내내 이제 그걸 하고서 이제 후배들 데리고 온 거. 야, 여기 다 내가 색칠한 거. 멋있네. 마치 이게 스웩이지. 네, 스웩. 마치 MC몽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 다 내가 지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여자들은 많이 안 뽑아줄 때 한꺼번에 재우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남자애들 하면 20-30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색칠을 하고 있는. 군필자 우대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아주 잘 움직입니다. 네. 빠릿빠릿하죠. 네. 군대 갔다 오자마자 복학하기 전에 끌려간 남자들이 많은 거지. 그럼 좋지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바짝 여름방학 때 벌어가지고 계속 놀 수 있게. 또 미대생들은 또 한때 날개 그림 많이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네, 뒤에서 서가지고 사진 찍는. 네. 저 그거 잘 못해가지고 뒤에서 백칠만 하고 돈 받았어요. 한정은 있어요 그런 거? 벽화 알바 했었죠 옛날에는. 노가다예요. 노가다죠. 게다가 추운 날 춥거나 더울 때 하면은 진짜. 네. 하여튼. 아무튼 그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내가 칠했다고 막. 저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쪽인데 그 날개 앞에서 네네. 지금 다 잊고 싶은 과거죠. 그 사진을 다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날개가 너무 많아. 담벼락에. 너무 많아. 담벼락에 너무 많지. 네. 날아오르고 싶은지. 꼭 두 팔을 벌리고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지워야 돼 그 사진을. 빨리 수거해서. 흑역사. 그리고 에버랜드가 먹을 게 없었지만 항상 기념품 샵이 되게 컸어요. 먹을 거 파는 데는 많이 없는데 거기를 가면은 인형 온갖 종류예요. 동물 인형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기린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내가 아까 샀다는 그런 거 이렇게 접었다 폈다. 그렇지. 아니 왜냐면 거기 부지가 넓으니까 이제 네네. 애들을 그냥 놀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뭘 팔았냐면 저축의 중요성. 저금통. 맞아. 옛날엔 그렇다. 동물 모양 저금통인데 뒤통수에 동전을 넣을 수 있게 홈이 있고 이거를 예쁘니까 배를 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밑에 이렇게 풀면 돌려가지고 풀면 돈이 떨어지는데 단점이 그래서 돈을 못 모아. 헐잖아. 그래. 내가 헐어 쓰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거 샀는데 그 저금통 주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쌍둥이 빌딩의 LG에서 하던
그 미래생활 이렇게 체험관에서 맞아, 2층에 있어. 그러면은 있어. 그 로봇 모양 저금통이랑 에버랜드 저금통이랑 야, 그다음에 그 대단하다, 어리 이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하다. 너 대단한 애랑 지금 사는 거야. 너 추억의 저금통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빵 모양에다가 저금통 해가지고 유니세프 주는 저금. 야. 그거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거. 그렇지. 이만한 거. 그러니까 소말리아 아이들. 옛날에는 브라운관 TV잖아요. 맞아. 브라운관 테레비 위에 저금통이 3개가 그렇지, 그렇지. 3개까지는 안 해도 집에 하나씩은 그 빵 그게 진짜 있어서. 요즘엔 저금통을 안 팔잖아요. 슈퍼 같은 데 꼭 있었어요, 그거. 찬동 거기 넣어주는 네. 거라고. 아무튼 그랬던 생각이 나. 그러면서 뭐 하나라도 사고 목에 거는 거라도 샀어. 그거 에버랜드 열색 열쇠고리. 아니 10가지 색깔이 나오는 뚱뚱한 볼펜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뚱땡이 그런 거 볼펜. 그런 거 꼭 샀어. 망가지기 딱 좋은데. 그 다음에 메모장. 아. 그 수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애들의 그 잔돈을 털어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잔돈을 털어야 돼요. 그런 거 샀던 거 네. 생각나요. 코 묻은 돈. 그 저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했던 게 그 표가 팔찌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그거에서 페스티벌 그치. 되게 그 느낌에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구나. 트렌드구나. 예전처럼 이제 그 표 따위를 들고 다니는 거 이제 과거에 여기가 미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나 거기서 추러스 처음 먹어봤어. 추러스. 그렇죠. 귀신같이 먹는 얘기로.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처음 먹어봤어, 거기서. 저는 롯데 땡땡에서 처음 먹었어요. 엄마가 거기 갔을 때는 그거를 용납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싸간 거 외에는 사 먹는 걸 용납치 않았어요. 에버랜드에서. 그러니까 추러스랑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네네. 다 먹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게 되는. 진짜 먹고 그거 싶었는데. 진짜 대박이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광고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지나가는데 누가 그거 먹고 있으면은 진짜 먹고 싶어져. 근데 먹으면 더 목말라. 너무 그래서 달아서. 먹으면 더 먹는 근데 거야. 다 커서는 사실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그 티 익스프레스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심하지.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막 여러 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슬러시 슬러시. 이렇게 떠 슬러시를 많이 먹죠. 그래서 그 3개 정도 사가지고 이제 손은 6개야. 그거랑 그 예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팝콘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통 가져가고. 통을 사는 것인가 팝콘을 팝콘 사는 사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있는 오락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또 이제 그 놀이공원마다 안에 오락실이 오락실 있는데 있어. 근데 거기 가면은 사실 이게 약간 무림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오락기들은 약간 그 관리가 좀 철저하지 않아. 거기 버튼이 몇 개 메인이 좀 안 눌려. 아니니까. 버튼이 좀 몇 개 안 눌려. 거기 그래갖고 와서 그 오락실 들어간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는 데마다 다 갔어. 너님이니까. 너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데에 있는 오락실들이 그 인형 뽑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주로 해요. 뭐 UFO 막 이런 거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아. 있는데. 저 귀신의 집. 나 근데 귀신집 안 가봤어. 에버랜드 귀신집이 있어? 뭐 있긴 있는데 안 가봤어. 어떤 느낌인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갔는데 원래 나는 이렇게 무서우면 이렇게 움츠러들지 소리를 지르는 과가 아니야. 하고 막히는 스타일이구나. 예. 약간. 2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막 이러고 가니까 애 뒤에 있는 애들이 너 재미없으니까 뒤로 가라고. 이러는 거야. 리액션을 잘하는 애가 필요하다. 앞에서 깜짝 놀라면 뭐야 그러다가 깜짝 놀라 그래야 되는데 앞에 애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뒤에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뒤로 밀려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굳어갖고 이렇게 보고 그냥 안도 있잖아. 나는 귀신의 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공포를. 저는 한 번도 귀신의 집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어느 놀이공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의 집 유형 중에 의자에 2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레일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신밧드의 식이었어요. 모험이네. 신밧드. 그런 식이었어요. 더 무섭다. 근데 저는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 그렇죠. 같은 반 친구들 그냥 소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타고 가면 이제 내 뒤에 애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애들을 아직 안 들어간 애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뭘 했냐면은 먼저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줘. 진짜 무섭나 봐. 뭐가 있나 봐. 들어가자마자 막 악을 쓰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 막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놀라지 않았는데도 쫄깃한 거 있잖아.
그냥 100번 놀란 기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커튼이 자동 레일이라 이렇게 커튼이 까만 커튼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리고 인형이 나왔다 들어가는 거야. 모두가 기계 장치야. 그렇죠. 딱 그런 거지. 네네. 목에 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치고 가고 이런 것도 없었어. 무서울 리가 없는 건데 그렇게 애들이 한 번씩 호기심에 들어가는. 오사카였나 진짜 사람이 나오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겠다. 근데 문제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해요. 네, 그래서 몇 명 나오면 이제 끝나버리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알바주도 매너리즘이라 여기쯤에서 한 번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런 거지 뭐. 네. 직업이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직업인 거죠. 귀신이 직업. 그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민속촌에서 그 공포 체험 하거든요 여름마다. 좀비 페스티벌도 하던데. 그게 진짜 무섭죠. 저는 그거 갔다 왔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그거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폐가 같아. 그게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제 뭐 그것도 랜드월드니까. 랜드월드 민속촌. 민속촌. 촌. 촌라. 근데 빌리지다. 그게 그것도 용인일 거예요 아마. 맞네. 그쪽이야. 그 저녁에 입장을 해요. 한 밤 7시인가? 벌써 7시인가 6시인가 이때 입장을 딱 하면은 난 무리야. 거기서 이제 뭐 번호표 꽂고 근데 그 예약제야.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 인기가 많구나.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저승사자가 와요. 벌써 무서워. 그러니까 저승사자, 그러니까 귀신의 목록을 얘기해줘. 아니 끝까지 들어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뭐 누구 따라오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서 그 호롱불을 줘요. 더 무서워 호롱불. 초롱. 그래 초롱. 근데 그 초롱이 전설의 고향 같잖아. 전설의 고향이야. 아니 그 전설의 고향 가짜나가 아니야. 전설의 고향이야. 왜냐면 너가 그 안에 들어갔어.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민속촌이잖아 건물이.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웅성웅성 돼요. 되게 막 왜냐면 저 멀리서 막 내가 했던 것처럼. 이런 소리가 거기가 민속촌 아니니까 되게 멀지 않은데 그렇죠. 공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소리가 옆으로 계속 들으니까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되게 웅성웅성 뭐야 이거 왜 무섭나 봐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예약은 너님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돼 보통 커플로 많이 가요. 그런 커플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어쨌건 4명이 한 조가 돼서 가는 거였어요. 4인 1조. 4인 1조. 근데 4인 1조인데 이제 2인당 하나씩 호롱을 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해서 뭐 따라오라고 해서 어디 딱 가는데 뭔가 그 미션들이 있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나는 아직도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게 전선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왼쪽 사람인지 거적대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밤인데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 오로지 내 손에 들려있는 근데 호롱밖에 없는데 어쨌건 뭔가 하여튼 허연 거적대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 부산행 좀비처럼 그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아니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 있던 거야. 우리를 쳐다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 커플이면 보통 여자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데이트 코스로는 좋습니다. 잘못하다 맞겠다. 네, 사카린 씨랑은 못 가요. 사카린 씨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때리겠지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알바 폭행. 그 사람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너무 연기혼을 다 해. 그 사람도 근데 왜냐면 그 사람도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더라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근데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 그 고을의 약간 읍장 같은 사람의 집에 가는 거야. 사또. 사또의 집에 가면은 저 집에 가서 뭘 갖고 오라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쭈르륵 열고 들어가면 다 날가 소리 나고. 아니 소리는 안 나. 아니야. 그런 기름칠 잘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유치하지 않다니까. 일단 가면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옛날 핫도그 앉아 있어? 끝까지 들어봐. 말을 좀. 그 옛날 그 이불 있잖아. 그 뭐라 해야 돼? 보료. 보료 말고. 도톰한 거. 그 덮톰한 거. 그게 보료야. 그래 보료야. 근데 그 시골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접는 거 같은 거. 그냥 도톰한 이불 손이불 같은 거. 손이불 같은 거를 거기 안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것처럼 양감이 느껴지고 대신에 이제 바깥으로 사람이 이제 안 보여. 근데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고 막 거기서 이제 뭘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왜 뭐라 그래야 돼?
말을 못해.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작은 건물로 넘어가는 그 문이 따로 있잖아. 쪽문 있잖아요. 사인문 근데 같은. 그 쪽문 이렇게 딱 열면은 그 위에서 그 머리 도깨비 불 같은 거 머리 이렇게 확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면서 속아. 당연히 나는 이게 너무 뻔한 타이밍인데 열면 뭐가 떨어지겠지. 열면 뭐가 떨어지겠지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있었고 제 앞에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에이 이런 거 괜찮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점점 문을 이렇게 팍 이렇게 열고 이렇게 막 되게 힘차게 막 하셨는데 한 3번쯤 소리 지르고 나더니 문을 이렇게 슬슬슬슬 약간 그게 약간 공포영화 클리셰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막 그 지나다니는 봉지덩어리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미 무서움의 한도를 넘어서니까 모든 게 다 공포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바닥이 갑자기 물렁물렁한 바닥으로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갑자기 발이 디뎠는데 확 꺼지니까 또 깍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네. 무서운 게 아니어도 무서운 거죠. 까만 비닐봉지가 바람에 나부껴도 고양이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제가 그래서 조선시대 안 태어나길 잘한 게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에 그 벽이 너무 안 높더라고. 담이? 그러니까 벽이 아니지 담이 안 높으니까 그 안이 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그게 나를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제주도는 살면 안 되는 걸로. 그렇지. 하여튼 뭐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난 못 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버랜드가 너무 넓어서 길을 한번 잃어버렸었어. 거기는 진짜 미아의 천국이야. 근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미아 보호소에서 나를 데리고 있고 어느 유치원 누구 찾으러 오라고 해서 유치원 선생님 찾으러 오잖아요. 겁에 질려서 울었어 이렇게 찔찔 짜고. 집에 못 갈까 봐.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직원 언니가 미아를 한두 번 봤겠냐고. 미아 전문가지. 그래서 나한테 몇 살이야? 6살이었더니 야 저기 5살도 안 울잖아. 그러면서 그 살생 요구르트 100원짜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빨대를 빡 꽂으면서 선생님 올 때까지 먹고 있어. 거기 달래주고 어휴 무서웠어. 그런 게 없어. 짤 없어 그냥. 그럼 이제 조용히 요구르트 먹으면서 요구르트 이렇게 쫄쫄 빨고 있고 무서워서 이렇게 두리번거리잖아. 야 니네 선생님 금방 와. 가만히 있어. 그 매너리즘에 쩔었던 미아 보호소의 언니가 생각나. 당연히 그렇겠지. 미아가 하루에 몇 명이겠냐고. 여튼 오늘은 이렇게 자연농원 에버랜드 얘기했는데 또 많잖아요. 다른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